이 종목은 왜 탑7입니다. 덴티움, 만도, SK 하이닉스 등을 꼽아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먼저 볼게요. 장 초반부터 정말 딱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소재 업종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는데 일본이나 미국의 IT 소재 업체 평균 PER이 한 15에서 20배 정도인데요. 이 업체가 11배 지금 현재 수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분석 하에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58,800원대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죠. JTC 보겠습니다. 일본 면세점 운영 전문 기업인데요. 중견 면세 사업자인 시티플러스와 손을 잡고 국내 사전 면세점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상승 탄력을 좀 많이 줄이긴 했는데요. 1.6% 상승으로 현재 그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장창 주가가 내렸던 만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4.6%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매출 좀 잘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호실적도 예상된다는 지적이고요. 이 시각 현재 35,750원대입니다. 덴티움 보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호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달부터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임플란트 자기 부담률 낮아졌잖아요. 이것과 또 중국에서 또 바라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의 공장이 올해 안에 허가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물량을 생산해낼 수 있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적 좋을 것이다. 이런 골자입니다. 이 시각 현재 0.7%, 오늘 시장에서는 엄청나지 않은데요.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연 단위로 한번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94,200원대까지 현재 올라간 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중국이 마이크론의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는 얘기 어제 있었잖아요. 이거 국내 메모리 업체에 유리하다라는 지적을 한 증권사에서 내놨고요. 여기에 D램 시장의 호황, 그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SK 하이닉스 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1.29% 상승입니다. STX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 첫날입니다. 1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입니다. 상패 위기까지 갔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18.97%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하네요. 시장 우려보다 괜찮은 실적 나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5%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LG이노텍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 초반부터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랑 LG이노텍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거 먼저 볼까요? LG이노텍이요.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우려가 되면서 사실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조금 일부분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5조가 예상이 되면서요.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6%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 122억 정도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좀 주가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이제 달러 강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될수록 사실 영업 적자나 이런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영업 적자의 폭이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워낙 기대가 낮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보다는 좋은 실적이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가파르게 좀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고객사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관련된 스마트폰에서 채택을 한 가지 정도만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3개 중에 2개를 이제 동사의 제품을 좀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음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3분기부터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한 보게 되면은 지금 전장 사업을 지금 LG전자가 이제 ZKW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향후의 먹거리도 계속적으로 LG이노텍에게 조금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면 그 이후에 19년도, 20년도까지도 계속 실적은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애플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연말부터 해서 주가 그렇게나 빠졌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마음고생을 시켰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을 이제는 애플 덕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의견 좋아요 찍을 수 있는 수준입니까? 네. 의견은 지금 좋아요를 좀 드리면서요. 일단 보게 되면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상반기에 워낙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랠리가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랠리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합니다. LG 이노텍이에요. 예. 자, 이제는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정말 오랜만에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1년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STX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이제야 풀렸는데요. 네네. 보통 이럴 경우는 주가가 한동안은 날아가기 마련이잖아요. 한번 네. 평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일단 STX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16년도에 사실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가게 되면서 17년도 3월 달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채권단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주인을 좀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네. 노력을 했었고요. 뭐 중간중간에는 이제 삼라마이스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림 그룹에 대한 조금 새 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이제 사모펀드인 이제 AFC에게 인수가 좀 되게 되었고요. 뭐 지분 86%를 한 지금 685억에 인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워낙 지금 시총 대비 싸게 넘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 이제 부채가 많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싸게 넘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권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3,600억 정도의 채권을 들고 있었는데 더 많이 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 3,6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STX의 좀 재무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개선시켜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41억이 나오게 되면서 흑자 전환도 했었어요. 그렇게 되니 아무래도 이번에 거래 정지가 좀 풀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상승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작년도까지는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1분기 실적은 지금 다시 영업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마이너스 31억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남은 이제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예전에 STX 그룹 하면 생각나던 게 조선이랑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런 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선박 관리 서비스, 리조트 이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앞으로 향후 계속적인 이 랠리가 나오기에는 조금 캐치업 마크가 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의견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한 글쎄요 정도로 네네. 예, 한번 찍어볼까요? 이걸 1년 넘게 정지 상태 이거를 가지고 가셨던 분들 아마 계시겠죠. 뭐 오늘 굉장히 그래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는 한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STX 살펴봤고요. 반도체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확실히 지금 너무 인기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버티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잠깐 튀려는 그런 힘은 나타나요. SK하이닉스 살펴주십시오. 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런 거가 가장 크게 조금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두 회사의 이제 사업 부분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반도체 쪽으로 치우친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지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더욱더 힘이 남아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워낙 크기는 하지만 이제 뭐 스마트폰 사업부도 있고 가전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깎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를 이제 매도를 하게 되고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게 되는 이런 롱숏 포지션도 이제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레포트가 좀 발간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좀 제한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는 좀 작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 반도체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 수출을 하는 부분은 워낙 좀 적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정말 제재를 건다 하더라도 이 반사 수혜가 정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올 것인가 이런 부분은 퀘스천 마크이긴 한데요. 그보다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0조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60% 정도 증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5.2조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한 5.4조까지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3분기 실적 역시나 최대 실적을 좀 나올 걸로 봤을 때는 2분기에 조금 약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가 주춤을 했었는데 3분기로 갈수록 시장이 만약 좋아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지금 달러 강세가 워낙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원화 약세가 되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 원화 약세가 한 10% 정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요. 사실 이 하이닉스의 이익 같은 경우에 6,900억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든 여건들이 SK 하이닉스를 좀 밀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막 영업이익률 뭐 2분기에 뭐 52%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의견은 좋아요로 갈까요? 네, 좋아요를 드리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큰가요? 룸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 자체가 정말 예상하는 것 대비했을 때 더욱더 뭐 5.5조, 5.6조까지 네, 이제 네.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룸 자체가 더욱더 많이 열릴 수 그렇겠죠. 있다라고 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내일장에서도 꾸준히 더 좋을 종목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로 네, 갈까요?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탑픽은요. LG 이노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으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어떻게 되는지 안신의 앵커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저가 대비 일부 만회하는 움직임이 특징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일제히 파란불이 켜져 있지만 그래도 저가 대비 만회한 수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중에 2240선까지 출회되면서 연중 최저점을 다시 찍었지만요. 0.3% 약보합 수준으로 다시 만회했고요. 2258선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2% 조정폭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호가 부근에서는 0.72%의 내림세 793선에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빨간불이 켜져 있지만 셀트리온 메이저 수급의 동반 매도를 맞아가면서 3.43%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낙폭을 출회하면서 41만 3천원의 마감을 준비합니다. 호가였습니다. (7월 5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시장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점차 풀려나가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마감가 살펴보시면 여전히 파란불이 켜져 있지만요. 그래도 코스피는 0.37% 조정폭을 줄였고요. 코스닥도 0.64%로 동시호가 부근 대비 낙폭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지수는 각각 2257, 793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에 상당한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팔자를 외쳤던 기관이었습니다. 오거래일 내리 파는 줄 알았는데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죠. 347억 원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고 오히려 돌아온 줄 알았던 외국인 쪽에서 1,037억 원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은 매도량을 늘렸습니다. 768억 원 순매도 우위. 하지만 기관 쪽에서 역시나 변화가 생겼습니다. 팔자에서 다시 사자를 외치면서 255억 원 순매수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시장에서 모두 개인이 사자를 외쳤네요. 자, 한편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어려웠는데 시장 대비 그래도 견조한 상승률을 보였던 현대차 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1.67%의 오름세,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나머지 현대그룹주들도 이제 상승세가 다소 포착이 됐는데요. 대미자동차 통상 분쟁에 대응하는 당정 간담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빨간불이 켜져 있었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LG U+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일단 마감은 됐습니다. 그래도 장중 내내 상승불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우세했고요. 5G 사용화 이후 트래픽 증가에 따른 요금제 업셀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익 실적이 상승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2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